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전산환경 기계제도 기능사.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그려야죠. 문제 이제 풀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구대로 이제 문제들을 그려야죠.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CAD 파일이 아니고 PDF 파일로 제공을 받았을 겁니다. 제 이제 자료 링크 따라가시면 거기에는 CAD 파일은 전에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없고 PDF만 있어요. PDF 출력할 때 주의하셔야 할 거는 이제 반드시 실제 크기로 출력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고 출력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실제처럼 딱딱 자로 재가지고 연습하실 수 있다. 만약에 이제 실제 크기를 안 해놓으면 1대1로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의하시고요. 일단은 선생님은 왜 치사하게 캐드 파일로 저는 강좌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측정하는 거 자로 재는 걸 카메라로 제가 출력해가지고 카메라로 이게 찍어가지고 그렇게 올리기는 좀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측정을 캐드에서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직접 자를 가지고 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어느 부분 치수를 잴 겁니다라고 하면은 영상을 잠깐 스톱을 하시고 여러분이 한번 재보세요. 재보시고 잰 값을 딱 확인한 다음에 다시 영상을 플레이해서 제가 불러드리는 값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습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이제 학생분들한테 딱 얼마 나왔습니다라고 불러드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재보시죠. 그리고 이제 바로 불러드릴 거라고요. 불러드리면은 대학생들이 이제 빨리 영상 보고 빨리 공부하겠다고 그냥 본인은 그냥 아예 PDF 출력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영상에서 제가 불러주는 값만 딱딱딱 해가지고 딱 그려요. 도움 안 됩니다. 자꾸 재는 연습을 안 하면 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재는데 익숙해져야 돼, 시험 보실 때. 그러니까 자꾸 시험 때보다 편안한 조건으로 학습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시험 때보다 시험 때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는 것보다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집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 고소장 가서 하잖아. 그러면 그리고 내 컴퓨터도 아니잖아. 안 불편해질래, 안 불편해질 수가 없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학습하는 환경을 충분히 불편하게, 짜증나게 만들어 놓고 연습을 해도 시험장 가면 더 짜증나. 그래서 그 짜증남에 시험을 망쳐. 그 짜증남에 당황을 하고. 이 불편한 상황에 당황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뭔가 학습하실 때 편하게 쉽게 가야지. 아니요. 어렵고 힘들게 가세요. 그게 맞아요. 특히 자격증 이런 시험 연습 같은 경우는 그게 맞습니다. 최대한 악조건인 상황을 상정을 하셔가지고 학습을 하세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지 시험장 가서 어떤 조건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여유롭게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다, 저 사람 취향 참 고약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다 여러분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자, 그렇게 되죠. 어찌됐든 이제 저는 좀 본의 아니게 이제 이 캐드 파일을 이용해서 치수를 재고 확인할 거다. 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제 그리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거 소개를 할 때, 이 문제를 소개를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제가 품번 다니는데, 거기 이제 제가 그 큐넷에서 제공하는 그 공개 문제를 수정하기 좀 애매하니까는 그걸 수정해서 재배포하기 애매하니까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이제 품번을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제시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 풀이에서는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1번 그리셔야 되고요. 2번 그리셔야 되고요. 3번 안 그립니다. 4번 그리셔야 되고요. 5번 그리셔야 되고요. 그래서 공개 문제를 이렇게 얘기했죠. 1, 2, 4, 5 이렇게 그리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되겠죠.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자, 어쨌든 우리는 1번, 2번, 4번, 5번을 그리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요거 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답 만들고 나서 나중에
3번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왜냐면 3번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요소들이 있어요. 3번도 안 그리고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 양식에 넣고 맞춰서 이제 정확하게 정답을 만드는 과정 자체는 1번, 2번, 4번, 5번만을 가지고 수행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이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진짜 나는 이제 기계 쪽에 대한 전공자도 아니고 간신히 이것저것 공부해가지고 또 간신히 이제 요 기능사 과정까지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전공자분들은 대학교에서 전공을 하시는 전공자분들은 제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안 해도 웬만한 것들은 다 아실 텐데 초급자분들은 제일 처음 여기서 이제 닥치는 문제가 뭐냐면 부품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립도를 주면은 진짜 기계 쪽이나 그런 쪽을 제대로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 전공으로라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부품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1번 그리세요 학생들한테 얘기하면은 여기서 어디까지 그리시냐면 이걸 통째로 다 그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요거는 1번이라는 걸 인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좀 심한 경우는 이게 같이 1번이라는 걸 인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심하게 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이 아닌 3번까지도 포함을 해서 그리고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요소 그리고 체결되는 볼트 이런 것까지 다 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부품의 구분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건 부품의 구분이에요. 부품의 구분. 야, 내가 뭐 경험자도 아니고 난 그냥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인데 선 몇 가닥 그려져 있는 거지 내가 부품을 어떻게 구분하냐? 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전산환경 기계제도 기능사 시험을 되게 높게 평가를 해요. 왜냐면 이게 실무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하고 설계팀으로 딱 들어갔을 때 이제 대기 기간이라든가 그런 이제 적응 기간을 빼고 처음 도면적인 일이 주어질 때 그 처음 신입사원이 하는 업무 시퀀스하고 딱 맞아떨어지게 시험이 구성이 돼 있어요. 진짜 그 시험에서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회사에서 도면 작업을 딱 들어가게 되면 딱 맞닥뜨리는 그 상황 그 자체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회사 가기 전에 그 능력이 습득이 돼 있어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학생 시절에 부품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돼요.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가 회사 딱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냐면 신입사원이 도면을 설계는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못하지. 능력치가 없는데 어떻게 설계를 해요. 그러면은 그 내가 속한 팀의 그 설계가 가능하신 과장이라든가 차장 아니면 팀장 분이 설계를 해요. 설계를 하는 부품도를 다 설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립도 형식으로 설계를 해요. 그리고 그 조립도를 나한테 줘요. 주고 지금은 친절하게 이렇게 번호 매겨져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이것도 없어요. 번호도 안 매겨져 있어. 그냥 딸랑 이 도면 양식의 틀에도 안 넣어놓고 이렇게 조립되어 있는 도면 한 장을 딱 줘요. 이거 이제 요거랑 이제 우측면도랑 이제 평면도 뭐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다 조립되어 있는 상태로 딱 줘요. 딱 주고는 야 그거 도면 틀에다 집어넣고 여기 요 이제 품번이라고 우리는 정식적으로 부르는데 저걸 이제 도면 그리는 사람들끼리 풍선이라고 얘기해요. 풍선 띄워라. 네. 풍선 띄우고 이제 조립도에 이제 여기 우리 양식에 있는 요런 표제란처럼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이거 파트 리스트라고 하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표제란 중에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회사 도면 기본 양식이고 품번, 품명, 재질, 수량, 비고 해가지고 요 위에 작되는 건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3D CAD에서는 이제 봄이라고 그러죠. 봄. 근데 이거 실제적으로 회사에서도 봄이라고 그래요. BOM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파트 리스트예요. 파트 리스트. 부품 리스트란 말이에요. 이 부품 리스트를 작성을 하라고 해요. 실제 회사 가면 제일 처음에 주어지는 게 그거예요. 네 스스로 부품을 구분을 하고 그 부품 구분하는데 고참이 도움을 주느냐? 안 도움 주죠. 왜? 고참은 다른 거 설계하고 있어야지. 그냥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품을 어느 정도 물론 이제 100% 파악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설계를 처음 해보고 특히 이제 구매품이라든가 시중품들 같은 경우는 그 구매품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구분 못할 그런 것들은 이제 구분 못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게 이
다른 부품하고 구분이 되는 애라는 건 알아요.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풍선 띄우다가 이제 만약에 이게 구애품이어가지고 뭔지 모른다 그러면 고참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리스트를 작성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어느 메이커에서 나오는 뭐야? 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그럼 이제 그것도 적고 뭐 그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부품 구분하는 게 첫 번째 일이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부품을 구분하는 일이다. 그럼 이제 부품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음. 자, 일단 여기 이제 단면이 쳐져 있어요. 예. 단면. 이 그래도 자격증 시험은 그나마 단면이라도 쳐져 있으니까 이 해칭이라도 들어가 있으니까 낫지. 실무에서는 해칭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태반이에요. 실무에서는 해칭 거의 안 쓰는 회사도 많습니다. 단면은 쳤는데 해칭을 안 써요. 왜냐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원래 케이스 규격대로 하면 단면을 해칭을 넣어야 되는데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그랬으면 이게 단면 그린 건지 알잖아. 그리고 단면 그린 건지 알면 어디에 잘린 면이 있는지도 알잖아. 이제 거의 그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굳이 화면 복잡해지게 사선 이거 넣어야 돼? 예, 이게 실무예요. 그러니까 실무는 더 이제 간략화해서 케이스 규격을 간략화해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해칭을 꼬박꼬박 넣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그 회사마다 다른데 제가 일하던 베이스는 저 해칭을 거의 안 넣었어요. 진짜 어쩔 수 없이 해칭을 안 넣으면은 도저히 구분이 안 간다라는 최악의 상황이 오기 직전까지는 웬만한 건 통밥으로 다 해칭 안 넣어도 알 수 있다. 라고 하면 단면 치고 해칭을 안 넣었어요. 근데 자격증 시험은 그나마 안 게 해칭이 들어가 있다. 해칭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해칭선의 각도 있잖아요. 방향. 아니면 이제 요건 두 줄이죠. 짧은 거 두 줄이 있죠. 저는 이제 선의 유형의 다름으로 서로 다른 부품이라는 걸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부품을 구분하는 건 이제 해칭이죠. 자, 그 해칭 부품이 이제 그럼 같으면 다 같은 거냐? 아니죠. 여기 해칭과 이제 여기 해칭은 같은 방향이고 같은 형태이긴 하지만 부품 자체가 도저히 맞닿아 있는 데가 없잖아. 저 해칭하고는. 맞닿을 수 있는 데가 없어. 그러면 다른 부품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는 형상 같은 경우는 같은 무늬의 해칭을 쓰기도 해요. 왜냐면 해칭 쓸 수 있는 무늬가 한계가 있잖아. 부품이 100개, 200개 되는데 100개, 200개 그럼 해칭 무늬도 100개, 200개 있어야 돼. 다 다른 해칭을 하려면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공통적으로 쓰고 서로 이제 이렇게 딱 어떤 라인, 외형선을 경계로 딱 다 있는 부분. 다 있는 부분들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은 해칭을 비슷하게 넣으면 같은 부분으로 오인할 수 있으니까 같은 방향을 듣고 똑같이 넣으면 이제 오인할 수 있으니까 저런 부분들을 이제 구분을 해서 넣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해칭이 다르면 부품이 다르구나. 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요건 아닐 테고 그다음에 중간에 사이에 여기 이제 굵은 선이 아마 여러분들 출력된 건 이제 이게 굵은 한 개의 선, 두 선이 아니라 출력된 굵은 한 개의 선으로 출력이 돼 있을 거야. 대신에 굵잖아. 그럼 제가 이제 치수 할 때, 아이고. 제가 이제 치수 측정할 때 측정 요령에서 알려드렸죠. 좀 이게 일반적인 선의 굵기가 아니고 좀 굵은 선이면 그 선의 양 끝의 간격을 재가지고 거기서 선 굵기인 0.5를 한번 빼봐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0.5짜리 선이 두 개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 0.5 간격을 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해라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품들을 구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에 이제 한번 얘기 나왔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외형선, 외형선도 굵은 실선으로 돼 있는 선에 의해서 부품이 구분되어지기는 하는데, 그쵸?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 여기 베어링, 안쪽에 있는 베어링과 여기 이제 1번 부품 본체가 이렇게 선 중간에 분리되는 것이 외형선으로 쫙 작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보고도 이제 우리가 형상이 분리되는 걸 구분할 수 있으나 단 이렇게 분리되는 형상에서는 체결할 수 있는 조건, 즉 조립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된다. 왜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쇳덩어리를 본드로 붙이지 않기 때문에 접착제로 붙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축 같은 경우는 요 사이에 요 선으로 축이 요 가운데 있는 요 선으로 여기 형상과 여기 형상이 분리돼 있지만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체결 장치가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직경과 이 직경을 가진 하나의 봉이구나. 두 개의 직경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봉이구나. 하나의 물체구나. 저렇게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런 룰들을 해서 이제 형태를 인지하면 되겠죠. 이제 이런 인지하는 거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요령이 필요해요. 요령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려 나가는데 아마 이제 다른 수업을 들으셨거나 다른 이제 이거 뭐야 전설의 기계제도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처음에 이제 제가 그리는 걸 보면 되게 희한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이 수업을 들어도 돼? 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쟤 이상한데? 왜 저런 짓을 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대부분 제가 이제 유튜브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학원 강사분들이 가르치는 방식들을 이제 좀 모니터링 한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대부분 뭘 하냐면, 1번 부품을 그린다 그러면, 1번 부품의 정답 도면을 바로 그려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단면 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정답 도면에도 단면을 치잖아요. 그 단면도를 그대로 적용을 해요. 그대로 적용한 채로 바로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투상. 그러니까 이제 투상이라는 게 기본 투상이 있고 특수 투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 쪽 공부를 하셨으면 이제 특수 투상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론 쪽 공부를 아직 나는 필기 실기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해가지고 아직 그쪽 개념까지 안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투상 일반 투상은 뭐고 특수 투상은 뭐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일반 투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삼각법에 의해서 외형선, 수문선 그런 것들로 눈에 보이는 형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형태 그리고 안 보이는 형태는 수문선으로 표현해서 이제 흔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CAT 2급 형태의 도면을 만드는 거. 물론 이제 그게 꼭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투상을 해서 도면을 그리는 것.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는 수문선이 하나도 없죠. 안에 숨어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을 텐데 수문선이 하나도 없죠. 일반적으로 도면을 좀 심플하게 단순하고 이제 간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수문선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꼭 필요한 순간이 아니면 수문선을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수문선을 최대한 안 썼죠. 대신에 그 안 보이는 부분 뭐였어요? 단면으로 잘라서 표현했어요. 잘라서 표현했는데 이렇게 이제 수문선을 배제를 하고 단면을 잘라서 표현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체를 보는 시각이 아닌 거잖아요. 이건 물체를 원래 자르면 안 되는데 잘라가지고 그 자른 부분을 표현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을 만들어서 그걸 투상시켜가지고 그려주는 걸 바로 특수투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수투상이 대표적인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단면도예요. 단면도법. 그거 말고도 뭐 부분도법 아니면 국부투상도 뭐 경사투상도 뭐 회전투상도 회전단면도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특수투상이 바로 적용된 상태로 그러니까 정답에는 우리가 이제 전산형 기계제도 기능사에서 만들어야 되는 정답에는 항상 특수상도가 이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바로 적용된 상태로 바로 따라 그리게 해요. 물론 이제 시험을 실제 문제를 풀 때는 그게 적용된 상태로 바로 그리는 게 맞기는 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이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 강사가 단면도를 친 상태로 그렸어요. 그러면 학생은 왜 거기를 단면도를 쳤지? 그 이유를 모르잖아. 아니 거기 단면도 친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다 단면도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단면도가 부분 단면도 있고 전단면도 있고 반단면도 있고 조합 단면도 있고 경사 단면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 그 다양한 단면도법 중에서 여기다가는 왜 하필이면 부분 단면도법을 적용을 했어? 여기다가는 왜 하필이면 반단면도를 했어? 여긴 왜 전단면으로 했는데 야 얘는 왜 단면 안 치는 건데 그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바로 그 이유도 설명 없이 왜 여기다 단면을 쳤는지의 이유 설명이 없이 대부분 가르치는 분들이 뭐예요? 바로 정답 단면도를 그려요. 그래놓고 이제 거기 왜 그렇게 단면도 쳤어요? 그러면은 가장 황당한 강사의 답변은 그거죠. 그런 형태는 항상 그런 식으로 단면을 쳐요. 그게 이유예요. 학생이 물어본 건 왜 거기에 그 단면도법을 적용했습니까를 물어본 건데 강사나 가르치는 교사가 하는 답변이 그런 식으로 생긴 건 항상 그런 식으로 단면 쳐요. 그건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안 해요. 학원에서 수업할 때 저 그렇게 수업 안 했어요. 단면도법의 종류를 쭉 나열을 하고 전단면으로 단면을 치면 이 형상이 어떻게 되고 반단면으로 단면을 치면 이 형상이 어떻게 되고 다 그거를 비교해서 보여준 다음에 자 여기서는 이래서 이 단면 안 써요. 안 쓰는 이유를 다 일일이 설명해요. 간혹 가다가 더 황당한 강사는 이래요. 자 여러분들 문제에 이렇게 단면 쳐 있죠? 문제에 있는 대로 그대로 단면 쳐서 그리세요.
그러면 그게 정답입니다. 제가 그 다른 학원, 다른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들한테 그 다른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딱 들어보면은 가장 웃겼던 게 그거였어요. 여기서 친 단면이 여러분들이 쳐야 될 단면의 정답이니까 그냥 얘는 똑같이 단면 쳐서 그냥 그리세요. 미친 새끼죠? 예, 그건 미친 새끼예요. 단면도가 쳐지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자격증 예제집 보면 거기 나와 있는 정답에 이제 단면 다 쳐 있는 형태가 그려지는데 꼭 그렇게만 해야지 다 정답이냐? 아니요. 다른 단면도법 적용해도 돼요. 이게 이제 설계자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요 1번 부품도 단면도법 적용할 수 있는 게 다양하게 있어요. 다른 단면도법을 흔히 알고 있는 정답 그 단면도를 적용 안 해도 다른 단면을 도법을 선택해가지고 적용을 해도 걔도 정답이에요. 그거 가지고 감점 못해요. 감점하면 감점 한 해가 사이코예요. 근데 그 단면도법을 선택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 단면도법을 선택하면 설계자가 도면을 그리는 사람이 더 힘들어져.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2단면도법도 쓸 수 있고 2단면도법도 쓸 수 있는데 도면을 그리는 내가 힘들어져. 이걸 선택하면. 그럼 뭘 선택하겠어요?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왜 그게 더 불편해지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단면도법도 해도 되는데 이걸 선택하면 내가 왜 불편해지는데. 그런 것들을 알고 이해를 한 다음에 내가 그려야 될 대상을 딱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조합해 봤을 때 얘는 단면이 어떤 단면도법으로 쳐져야 돼.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지금 알려주는 건 뭐예요? 야, 그거랑 비슷하게 생긴 거 나오면 그거랑 똑같이 단면 쳐. 저는 이제 이 자격증 채점도 간혹가다 하거든요. 이런 비슷한 것들 채점도 간혹가다 하는데 거기 정답 보면은 되게 웃겨요. 음. 이거랑 똑같은 요소가 아니야. 요소가 아닌데 분명히 다른 요소인데 형태적으로는 약간 비슷하니까 그 요소의 단면도법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여기다 그거 적용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게 보여요. 딱 보면 얘 이건 동력 전달장치랑 다른 개념인데 여기다 동력 전달장치의 개념을 적용해서 공차랑 단면도랑 그런 거 다 기입했네. 그게 딱 보인다니까요. 걔는 뭐야? 그 학생을 가르치는 강사는 그렇게 가르친 거야. 야, 걔랑 생긴 게 비슷하면 그렇게 해. 그러니까 엉뚱하게 하지. 똑같은 애가 아닌데. 그리고 내가 경험 못 해본 형태가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놈들은 대체 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거 그려나가기 이제 어차피 요번엔 제가 처음 도입하는 거니까 이제 사설이 기니까 어차피 요번 시간에 그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리지 못할 것 같은데 일단은 다음 영상부터 그려 나갈 거예요. 그려 나가는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서 단면도 특수수상을 하나도 적용 안 합니다. 적용 안 하고 이 형태에 대해서 CAT 2급처럼 숨어 있는 부분 다 숨은 선으로 그려줄 거고요. 다 그런 식으로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도면. 그래서 일반적인 투상법으로 완벽한 투상도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단면이 필요한 부분, 단면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단면도를 차근차근 쳐나갈 거예요. 쳐나가면서 단면도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전단면, 반단면, 부분단면 뭐 그런 게 있는데 여기도 전단면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고 반단면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고 부분단면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데 여기서는 전단면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뭐 한다? CAT 2급처럼 일반적인 투상법을 적용해서 도면을 작성할 거다.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인 투상을 가지고 도면을 작성하는데 저 사이코 왜 저러고 있어? 실제 시험 때 저렇게 하면 왜냐면 일반적인 투상법을 적용한 다음에 거기다가 단면도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면 일반적인 방법을 한번 그려야지 그리지 말아야 될 것도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단면도를 또 적용해가지고 도면을 한번 수정을 해줘야지. 그럼 수정 안 하고 바로 그랬으면 되는데 왜 수정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 그 단면도를 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왜 단면도가 처지는지 어떤 이유에서 단면도가 처지는지 그런 것들을 익히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 시험을 할 때는 그 단면도를 선정하는 과정이 머릿속에서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끝나야 돼. 근데 그게 되려면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왜 단면도가 쳐지는지 명확하게 개념이 서 있어야 돼.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이제 대부분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이 3D 캐드 많이 접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3D 캐드에서는 처음에 도면, 2D 도면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반 투상으로 나오죠. 예. 수분선하고 이제 외형선하고 수분선 있고 그렇게 되면 일반 투상으로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뭐야? 프로그램에 따라 이제 명칭은 다르겠지만 부분 단면도를 적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전단면을 적용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인벤터 같은 경우 브레이크아웃이라고 하죠. 부분 단면 적용하는 거. 그런 것들을 그런 기능들을 사용해서 내가 단면도를 지정할 부분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그 프로세스예요. 그 3D CAD에 쓰고 있는 프로세스가 그거라고. 일반 투상으로 전개해놓고 거기에서 설계자가 여기다 단면을 어떤 이유로 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적용을 하면 똑같이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그게 올바른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단면도를 칠 때 생각해야 되는 프로세스지. 얘랑 내가 저래 단면도 봤던 그 애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걔 단면도법을 적용을 해야지는 미친 생각이라는 거지.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서 운 좋아가지고 진짜 비슷한 유형이 걸려가지고 얻어 걸려가지고 난 좋은 점수 받아가지고 합격했다. 그럼 뭐해? 실무 가서 단면도 못 치는데. 실무 가면 시험 문제 나왔던 형상들 하나도 안 나와요. 엄한 거 나오고 있다. 진짜 듣도 보도 못한 형상들 나오고 있다. 거기서 단면도 치라 그러면 야 어버버버버버버 뭐 해야 되지? 그러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지금 이 단계에서 확실하게 개념을 해라. 그렇게 이제 정립을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강사분들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이 좀 길어져서 사설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이번 영상에서 이제 제가 형상을 그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음 강좌부터는 여기 이제 1번 부품 1번 부품 만드는데 아마 저거 도면 그리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리다 보면 이제 중간중간 KS 요소들이 나오는데 그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오래 걸릴 겁니다. 어찌됐든, 뭐, 제가 이제 어차피 영상 올리는 주기도 빠르지 않고, 영상 자체도 설명이 길어가지고 보는데 오래 걸린다. 이게 답답하신 분들은 좀 빠르게 하시려면 이제 학원을 가셔야 돼요. 학원을 가셔야 되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제 학원 가실 때 강사분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그런 것들은 좀 주의 있게 보세요. 제가 이제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죠. 말이 안 되는 개념들을 설명을 한다든가. 그런 강사들이 보인다면 재빨리 환불을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설계 인생에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방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습관을 들일 거고 그 안 좋은 습관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서 욕을 바가지를 먹을 거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스스로 사표를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주의해서 하세요.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학원이라는 게 그 강사의 수업에 수강료를 내고 수업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어보기 전까지는 그 강사가 엉터리로 수업을 하는지 제대로 수업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절대 알 수 없고요.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트러블 소지가 있는 환불이라는 건 이제 어차피 학원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얘기에 싸워야 되는데 그런 트러블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진짜 안타까운 거는 제 영상을 안 보신 분들한테선 진짜 안타까운 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어떤 전문적인 내용들을 모르잖아요. 거기 학원에 이제 배우러 찾아간 거니까 그런 분들은 제 영상 같은 이런 영상들 뭐 어떤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영상들을 안 보신 분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강사가 엉터리로 수업을 해도 그게 엉터리 수업이라는 걸 모른다라는 게 더 문제. 그래서 조금 많이 안타깝기는 해요. 자, 어쨌든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